안녕하십니까. 2022 시즌이 끝났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제가 초특급 게스트분을 모시고 초대석을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차명석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단장님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LG 트윈스 야구단장 차명석입니다. 예전에 우리 양 사장하고 유튜브에 한번 출연해주기로 약속했었는데 올해가 끝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저 역시도 굉장히 기쁘고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 이제 단장님께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예. 네, 영상을 올리고 그때 잠실 야구장에 초대를 해주셔서 예, 만나게 뵙고 나서 한번 출연해 주시기로 그때 약속을 예, 했는데 네. 근데 제가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이게 또 시즌 끝나고 하자 했는데 올해 시즌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끝에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예. 네, 과정을 좀. 사실 이제 LG 팬들분들 중에서 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 방송들을 잘 못 보는데 네. 한 2달 전인가? 네. 그 유튜브 하시는 분이 한번 면담 좀 하자고 면담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방송을 이제 많이 찍으셨는데 거기에 제 욕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잠실 야구장 오셔가지고 네.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네. 이제 사과하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참 고생 많으신데 기왕이면 네. 정확하게 정보를 얻고 네. 팩트에 의해서 좀 얘기를 하면 네. 구단도 좋고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고 네, 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던 마당에 우리 양 사장의 이런 유튜브를 보고 네. 좀 여기는 그래도 한번 출연해서 아. 얘기 한번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시즌 막판에 성적이 더 좋아서 네. 유튜브를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네. 사실 진짜 제 심정은 플레이오프 딱 시작할 때만 해도 인천에서 코리안 시리즈 5경기 한다고 이렇게 최근에 고척에서 몰랐잖아요. 네. 홈 경기가 1위팀이 5경기지. 그래서 몇 차전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예상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은 정기 시즌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 보였다가 네. 막판에 안 좋게 끝나다 보니까 이게 용두사미가 되는 바람에 네. 팬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업셋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랬을 때보다는 그래도 감정이 많이 좀 회복이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선수들 반응은 또 어떤 분들인지 선수들도 이제는 좀 뭐 기억에서 많이 지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년 시즌 준비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아쉬움만 크고 그때 더 잘 도와드렸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후회가 점점 커집니다. 저는 네. 솔직히. 네. 정말 이게 저도 생각은 계속 나요. 막 자다도 막 최근에 월드컵 있었는데도 뜬금없이 우리가 좀 한국 시리즈라도 가고 또 월드컵 했으면 어땠을까 2002년 생각도 나고. 전 월드컵을 안 봤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요번에는 좀 가을에 그런 충격이 있다 보니까 네.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네, 또 바로 다음에 월드컵이 열려서 예. 네, 시기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올해 좀 수학이라고 저는 생각한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요 선수들 얘기 먼저 꺼내볼까 합니다. 그래서 타자 쪽에서는 야수에서는 문보경 선수가 저는 굉장히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시즌 중반만 해도 지난해처럼 퓨처스에 좀 갔다 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시즌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LG 타자들 가운데 타율도 가장 높고 또 최연소 3할 타자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래 이제 군대 갈 것도 되게 고심하던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우리가 육성을 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육성은 기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기회를 얼마큼 주느냐.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독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었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보경 선수가 기회를 주면 될 수 있다는 어떤 데이터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시즌 하면서 기량이 점점 느는 걸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젊은 선수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실력이 느는 게 좀 보입니다. 근데 그 늘 수 있게끔 2군에서 준비를 잘하고 그 다음에 그 선수를 갖다가 확실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결국은 주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문보경 선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충분히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거기다 유지영 감독께서 기회를 잘 주셔가지고 굉장히 좀 급성장했죠. 근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저는 그게 전부다가 아니라고 또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야수 쪽에서 정말 문보경 선수가 3루로 특히 자리를 잡은 게 저는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젊은 나이에 주전 선수가 되는 게 굉장히 팀으로서는 필요한데 네. 특히 3루수를 갖다가 문보경 선수가 올해처럼 완벽하게 막아준다면 팀으로 봐서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군대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젊은 주전 3루수를 금년에 얻었다는 거는 큰 수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수 쪽에서는 문보경 선수의 활약이 좀 빛났고 투수 쪽에서는 저는 김윤식 선수가 또 굉장히 좋은 선발 투수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발 투수가 와서 최근에 뭐 소영준, 그 다음에 입단하자마자 바로 된 예전에 뭐 유현진 이런 선수를 제외하고는 보통 3, 4년 다 걸립니다. 그것도 꾸준하게 기회를 줬을 때 그 선수들이 선발로서 자리 잡는데 보통 3년에서 4년 걸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김인식 선수나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이민호 선수까지 저희가 꾸준하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손주영 선수도 있었고 임준영 선수도 있었고 이제 내년에는 뭐 강효정, 그다음 김영준 선수까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은 한 번에 맞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욕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올해 성적은 김민식 선수도 굉장히 좋았고 이민호 선수도 좀 WAR이나 이런 평균 자책점 같은 건 상당히 높지만 어찌됐건 12승을 한 투수거든요. 그럼 저는 이민호도 그런 두 자리 승수를 쌓아봤기 때문에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고 김민식 선수도 내년에 더 좋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가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후반기에 역시 김민식 선수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토종 선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씩 만들어져가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구상은 어찌됐건 이민호, 김현식, 손주영, 임준영, 김영준 그다음에 강효정까지 그다음에 조원태 이 25세 미만에서 선발 투수를 만들어내면은 향후 10년은 팀이 안정되게 갈 수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제 4년 전부터 기획을 한 건데 그 첫 프로젝트에 선봉대에 선 선수가 사실은 이민호 선수하고 김윤식 선수, 그다음에 이제 군에서 제대한 손정 선수거든요. 그리고 내년 6월이면 제대하는 이상형 선수가 있고 그런 선수들이 선발로 잡아줘야 팀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좀 더 기대할 만한 제가 얼마 전에도 선발 투수 이렇게 후보들을 봤는데 1년 사이에 도전할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영준 선수도 어쨌든 퓨처스에서 로테이션을 돌았고 또 뭐 이지강 선수나 강효종 선수도 막판에 선발로 괜찮은 모습을 1군에서도 증명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캠프가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팀이 강해지는 요소에서는 사실 단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야구를 하고 감독은 이기기 위해서 야구를 하고 단장은 팀을 위해서 야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팀을 만드는 건 단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게 뭐 1년, 2년만 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수를 육성해야 되고 어떤 선수를 기회를 줘야 되는지를 갖다가 판단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4년간 저희가 포스트 시즌을 올라가면서 그리고 뎁스도 지금 10개 구단에서 가장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는 우승을 이제 하기 위한 도전을 해야 되는데
뭐 4년간 두들겼으니까 네. 뭐 언젠간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 네. 또 기대감에 만족하지 않고 선수를 갖다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지 감독님 도와서 네. 팀을 만드는 게 또 저의 역할이에요. 네. 앞으로 이제 팀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토브리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사령탑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뭐 팬들 다 아시죠? 뭐 네. 이재용 감독이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네. 연경현 감독이 왔는데 네. 아마 포스트 시즌의 여파가 굉장히 컸던 것 같고 네. 뭐 감독의 책임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죠. 네. 저희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네. 하지만 또 새로운 감독이 오셔가지고 네.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네. 좀 시리에 빠진 팬들한테도 네. 조금 기운을 줄 수 있는 네. 그런 걸 저희가 좀 만들어야죠. 네, 그래서 일부 팬분들은 이제 단장님의 거치도 좀 궁금했던 팬분들도 많고, 또 나무 위키를 왜 지었냐 약간 이렇게 나무 위키요? 네. 그런 나무 위키에 대해서 굉장히 네. 얘기가 커뮤니티에 많은데 이야기. 나무 위키를 왜 굳이 뭐 할 이유가 있나요? 이게 그 단장님 그 옛날에 해설 때 어록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아직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싶어하는 팬분들이 있는데 지워졌다고. 저는 이제 뭐 어떤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수용을 잘하는 편인데 네. 저한테 하시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제 인스타 DM으로 많이 옵니다. 몇백 개씩 또 오고 막 그러는데 네. 나무 위키는 제가 왜 좀 그러고 있냐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인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네. 그 사실이 아닌 것들을 올려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되는 그런 모습들은 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팩트에 의해서만 뭐 비난을 하시면 받아들이겠는데 네. 거기 보니까 뭐 본인들이 그냥 생각한 대로 거짓말을 많이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좀 아니지 아. 않나. 네. 대신 뭐 저한테 얼마든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인스타 개방 다 해놨거든요. 네. 네, 저는 닫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한테 DM 보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네, 계속 얘기해보도록 하겠고, 이제 유강남, 최은성, 이영종 이 세 선수가 일단은 FA 또 퓨처스 FA로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영종 선수 얘기 같은 경우에는 또 엘트브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또 유강남 선수, 최은성 선수 장기 계약 묶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은 뭐 박혜민 선수, 김현수 선수 계약됐을 때 연봉을 좀 몰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궁금해하시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죠. 뭐 네. 그걸 10개 구단 단장들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네. 어떤 구단의 사정이나 네. 또 어떤 일을 추진할 때마다 그게 다 재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안 했다고 하면 질문이고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된 네. 경우가 좀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걸 했더라도 아마 저희가 이번에 셀캡을 하게 되면은 네. 유강남 선수나 그 최은성 선수 둘 다 그 액수는 잡기가 어려웠죠. 네. 비록 우리가 저렇게 근데 이게 단연 계약을 하더라도 셀캡을 넘길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면 선수들은 일단 처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네. 좀 목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경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나중에 주는 것도 선수가 그렇죠. 그 계약에 동의를 해줘야지만 하는 거지. 네. 그게 뭐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셀캡을 지키다 보니까 네. 사실은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잡는 건데 네. 금액 차이가 좀 나고 최은성 선수는 나중에 셀러리 캡에 좀 저희가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로 또 이적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 세 선수가 정말 오랫동안 이제 뛰어서 더 팬분들은 이별이 또 최근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었으니까 좀 더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또 박동원 선수가 왔습니다. 근데 오피셜이 저는 야구를 20년 동안 보면서 동시에 이 선수가 나가고 바로 다음 선수가 영입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유강남 준비하셨나요? 선수는 이미 롯데로 간다고 소문이 워낙 많이 나 있었죠. 네. 그리고 저희가 잡기 어렵다는 것도 벌써 느꼈고요. 아. 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도 이제 네. 대안을 찾아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박동원 선수를 네.
또 빨리 컨택해서 영입을 할 수 있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양의지 선수가 네. 다시 두산으로 왔잖아요. 네. 뭐 그 선수들도 계약 끝나고 또 저희 팀에 다시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뭐 늘상 얘기하는 게 뭐 거자필과 회자잡리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팬들로서는 정들었던 선수가 떠난 거에 대한 아쉬움을 왜 모르겠습니까? 네. 당장 네. 저희도 뭐 놓치고 싶어서 놓칠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지만 저는 뭐 인연이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찌됐든 우리는 좋은 성적을 또 내고 네. 또 프랜차이즈 좋은 선수를 만드는 게 역할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전 포수 없이 사실은 좀 시작할까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진짜 기사가 유강남 선수 거 올리고 새로 고침한 번 하니까 박정원 선수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롯데가 발표할 걸 알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제 좀 여파를 갖다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같이 한 거죠. 네.